전기차 지금 사도 될까요? 충전 불안하다,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걱정부터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찬사까지 전기차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기술이 되었지만 여전히 평가에는 극과 극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진짜 평가는 결국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잘못된 예시가 바로 전데요. 전기차를 한번 타본 사람은 절대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데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빌라를 살기 때문에 집에 충전기가 없고 회사에도 충전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전기차를 산 이후에 예상보다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계산해서 한 번 충전하면 400에서 500km 간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하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하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사람은 첫 맞기 전까지 모두 계획이 있다 하잖아요. 겨울이라 히터 틀고 그 에코 모드 아니고 컴포트 모드로 달리면 전비가 3 정도 나오는데 한 3.5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비가 3.5가 나오고 제 차가 이제 롱레인지 사서 77.4kW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270km 갑니다. 왜 샀냐? 몰랐으니까 샀죠. 그리고 제가 중고차 딜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저평가에 돼 있는 차를 보면 구매를 참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제가 산 아이오닉 5가 딱 그랬는데요. 4년 정도 운행하고 8만 킬로 운행했는데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역시 다음 세대의 변화는 전기차다 하고 전기차를 덥석 구입했는데 역시 그 가격에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분이 전기차를 사면 좋고 어떤 분은 사면 저처럼 개고생하는지에 대해서 겁쟁이 딜러 스타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순전히 제 개인 경험담이니까 혹시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아이오닉 5를 구입했을 당시 택시라고 무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주변에서 택시 왜 사냐고 막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이오닉 5는 최고 등급의 프레스티지 등급에 옵션 이것저것 넣으면 신차가가 무려 6,600만 원 하는 고급 차량입니다. 전기차는 화재 이슈와 충전, 배터리 이슈 등으로 감가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지 현대차에서 제네시스가 아니고 현대차에서 6,600만 원인 거면 옵션이나 실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구입했던 아이오닉 5 프레스티지 4륜 차량은 소매 시세가 3,2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신차는 보조금을 제하면 6,100만 원이 됐었습니다. 그럼 뭐가 불만이냐? 이제 전기차가 시기상조인 이유 첫 번째, 유지비입니다. 의외로 유지비예요. 2026년 1월 12일에 차량을 구입해서 2월 6일까지 4주간 1,574km를 주행했고 총 431.5kW를 충전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했을 텐데 충전 비용은 약 1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SK 일렉링크 급속 충전을 이용했고 초반에 는 삼성페이로 일반 요금을 결제하다가 요금제를 알아본 이후에 회원 요금제에 구독 요금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SK 일렉링크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독 요금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0kW까지 290원에 충전할 수 있는 럭키패스인가 해서 11,90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kW당 290원 정도고 구독 요금이 비용에 녹아 있으니까 1kW당 320원 정도 합니다. 가끔씩 이제 댓글 보다 보면은 급속 충전이라서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요.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도 1kW당 300원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구독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1kW당 320원 정도 하는데 구독을 안 한 분들이 충전하게 되면 킬로와트당 430원 정도 합니다. 저는 구독을 했고 그리고 조금 벗어난 거에 대해서 그냥 일반 결제를 해서 13만 8천 원이 들었고 회원 가격에만 충전을 했다면 18만 5천 원이 들었을 겁니다. 휘발유차로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때 연비를 12km 정도 보고 제가 기존에 타던 530i가 복합 연비가 12 정도 나왔거든요. 리터당 1,700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의 유류비는 약 22만 2천 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연료비만 보면 분명히 전기차가 저렴하지만 13만 8천 원이랑 22만 2천 원 하면은 전기차가 훨씬 저렴하잖아요. 하지만 충전하러 이동하고 대기하고 차를 가지러 오는 그런 번거로움과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주유소처럼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다가 배터리 없으면 쓸 수도 있거든요. 근처에 충전소가 없어서 쩔쩔 매는 거 생각하면 결코 이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돈 더 주고 주유소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날씨에 요즘 되게 춥잖아요. 이 날씨에 충전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싶고 이 정도 아낀 거면 그냥 하이브리드 탔으면은 채워지는 비용 아닌가 하는 현타가 옵니다. 이 전기차 오너분들 저처럼 전기차 오너분들 상처받으실까봐 하이브리드와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가진 장점들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40% 할인, 연간 자동차세가 13만 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이며 제가 5시리즈 탔을 때 한 26만 원 냈거든요. 주유소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실시간 앱을 통해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고속도로 통행료
사용료는 26년 30%로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동차세가 13만 원이라 개이득이라고 하시는데 배터리 때문에 자차 보험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나고요. 제가 자차를 잘 안 드는데 저는 자차를 솔직히 왜 드는지 잘 몰라서 자차를 잘 안 드는데 배터리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운행하다가 언제 찍을지 몰라서 그냥 들어놨거든요. 근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험료가 그냥 일반 자동차를 타면 한 7, 80만 원 선에서 끊는데 전기차에 자차 넣으니까 14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보험료 보고 좀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보험료 되게 비싸요. 그리고 뭐 주유소 방문할 필요 없어서 편하다는데 그게 왜 귀찮은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살진 않지만 아파트도 충전할 자리가 없어서 두리번거리다가 충전 못하고 뭐 충전 다 했으면 빼달라고 전화 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큰 아파트는. 차 빼달라고 전화 와서 차 빼주면 그게 더 귀찮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너는 집밥이 없어서 그렇지 집밥이 있으면 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저도 집밥이 있으면 전기차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막상 충전해보니까 경제적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충전 요금을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전비가 3.5가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전기차를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전기차 감가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하다 보니 신차보다는 중고차 구입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되파실 때 마음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구입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도 타면서 생각을 자주 했는데 전기차는 특별히 이게 엔진처럼 볼 게 많이 없어서 사고 유무를 제대로 체크하고 진단기로 배터리 상태를 체크하고 주행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체크를 하는 게 좋은데요. 감속기나 모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배터리 상태랑 냉각수 누수 상태만 체크할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전기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다르게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고장 난다고 많이 얘기하는 게 ICCU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ICCU 때문에 흉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가 지난달에 C클래스 판매하고 고질병인 솔레노이드 밸브가 문제가 생겨서 서브프레임 내렸고 미션까지 내릴 뻔했거든요. 이런 걸로 흉기 할 거면 벤츠도 엄청난 흉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점검을 위주로 판매한 알선 판매자잖아요. 저도 중고차 유튜버들 보면서 저도 다른 채널 같은 거 참조 많이 하는데 다른 채널들 보니까 막 리프트 올려서 배터리 찍힘 정도만 파악하고 차량을 판매하던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솔직히 하긴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점검하려고 최신형 진단기를 구입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구입을 하신다면 대수 상관없이 SOH 수치와 셀 간의 전압 차이를 전부 체크해서 좋은 전기차를 골라드립니다. 당연히 시운전을 할 때 감속기랑 모터 같은 건 체크가 되고 이제 진단기를 찍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SOH랑 셀 간 전압 차이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걸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체크하면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못하는 게 이 진단기가 최신형이 아니면 안 되고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 구독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무튼 두 번째, 전기차가 시기상조인 두 번째 이유, 충전 인프라가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당했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충전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명목의 이유로 지도 앱을 켜서 전기차 충전소를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충전소가 뜨는데 뭔 충전이 걱정이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로 그 네이버 지도 앱이나 카카오맵 켜서 전기차 충전기 검색하면은 진짜 많이 뜨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 저도 사고 나서 알았는데 저희 같은 외부인이 사용이 불가능한 비공개 충전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반인인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중적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는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나 전용 앱에서 확인해야 정확하고 저도 지도 앱에서 볼 때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개방형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곳에서는 개방형도 문제인데 서울 같은 곳은 개방형이 많아도 주차요금이 다 발생하더라고요. 주차요금 안 내시려면 거기 호출 버튼 눌러서 저 전기차 충전했는데 할인 없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화재에 대한 걱정도 여전하죠. 이제 어떤 유튜브 또 보니까 뭐 전기차 불 나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내연기관이 화재율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갑자기 서 있다가 그냥 갑자기 불이 나지는 않잖아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충전하다가도 불이 나고 불이 한 번 나면 지하 주차장 전체가 타버립니다. 저희 여기 동네도 근처에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하다가 화재 나가지고 건물 지하 3층까지 쫙 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은 낮다고 하지만 빈도로만 평가해서 불이 얼마 안 나는데 괜한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나면 너무 크리티컬하게 나잖아요. 그 이제 또 막 전기차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맞들이면은 내연기관으로 못 돌아간다, 전기차 최고다, 너 타지 마라, 나만 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확인해봤더니 대부분 집밥 있는 분이더라고요. 뭐 테슬라 차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제 테슬라 차주분들이 약간의 그런 좀 감성으로 좀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약간 전기차는 미래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일부러 더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전의 불편함도 유지비 절감도 뭐 중고 감가된 거 보고 구입한 사람으로 말하는 건데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집이나 회사에 충전 인프라가 있다면 전기차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 구입 가정입니다. 전기차 감가 진짜 심해요. 하지만 그게 없다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기차 구입을 저처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생활 반경 내에서 근처에 충전소를 한번 가보시고 보통 이제 아파트 많이 사시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전소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 가서 충전해야지 하고 집에 왔는데 충전 자리 없으면 진짜 난감하실 거잖아요. 저처럼 멍청한 실수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차팔이 겁쟁이 들러였습니다.